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에 좀 비가 왔네요, 그죠? 자 일단은 이제 주말 동안에 뭐 이런저런 또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방향성이 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지수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지수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 관련주들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재명 정책주들이 뭐 올라와요. 그래서 뭐 지난주 목요일부터인가 이재명 정책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뭐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재명이 퓨리오사 AI를 방문을 한다고 했고 방문을 했죠. 그래서 AI 뭐 100조 시대를 열겠다. 정치인들 뭐 대표적인 뭐 그런 공약 중에 하나일 텐데 뭐 그런 얘기에서 관련주들이 아주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 뭐 움직인 거 움직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도 중요한데 어떤 것들이 움직였냐를 잘 체크를 해야지 이게 수익 내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덕수 씨 관련주들이 요동을 쳤는데 알래스카 LNG 들어보셨죠? 미국이 우리나라랑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었던 알래스카 LNG 관련주가 한덕수 총리 정책주로 약간 바뀌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안 그래도 그걸 좀 느끼긴 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불확실하니까 그죠? 근데 뭐 시간에서도 보니까 또 움직였더라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탄핵 전에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뭐 수혜주로 가는 듯 하더니 지금은 한덕수 총리 쪽으로 한덕수 총리 정책주로 붙는 듯한 이제 그런 모양새가 보여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오세훈이 대선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승민도 그랬고 뭐 이장우 대전시장인가요? 뭐 그 양반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경남 충남 도지사도 그렇죠. 아무튼 뭐 그냥 뭐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요. 김두관 씨도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나요? 아까 잠깐만 뭐 그래요. 그래서 뭐 하다가 한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꼬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요것도 같이 네,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현재 시간 미국 나스닥 지수 미니 선물이죠. 여기 1.5%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상태로 가면은 오늘 미국 증시는 오늘 상승 출발한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겠네요.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 상승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9%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초가하고 종가하고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고 뭐 낙폭의 이제 절반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뭐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아니에요. 시진핑이지. 우리나라 그 뭐 쓰레기 언론사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사들을 보면은 뭐 다 그냥 뭐 트럼프가 졌다. 시간은 누구 편이다? 시간은 중국 편이다. 이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기사들의 댓글 보니까 댓글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그죠? 네. 잠시만요. 어쨌든 뭐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기사만 나오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참고할 가치도 없지만 하여튼 뭐 알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거꾸로 보죠. 미국이 무조건 이긴다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저기 뭐야 시진핑이 또 동남아 순방을 떠났더라고요. 오늘부터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베트남 방문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게 시진핑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관두느냐 그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코스피보다 더 세게 올라와요. 그래서 코스피는 21선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21선 회복이 됐어요. 물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긴 하지만 코스닥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난주 목요일날 5% 거의 6%인데 5% 급등했고, 어제는 그러니까 금요일이지, 금요일날 2%, 오늘 또 2% 가까이 급등하면서 계속 올라옵니다. 반등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쪽에는 뭐 최근에 애플이 이제 급락을 많이 했잖아요. 애플 주가가 이게 뭐 최근에 세게 떨어진 이유가 미국의 애플이 파는 휴대폰을 우리가 아이폰이라고 하잖아요. 아이폰의 한 9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추정을 해요. 정확하게 데이터 나온 건 없더라고요. 공개된 게 없어서. 근데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 아이폰의 90%가 중국에서 나온대요. 중국에서 생산한다 이거지.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게 애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뭐 반도체를 뭐 관세를 매기니 많이 말이 많죠.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면 돼요. 아, 나는 시진핑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러면 그렇게 그쪽으로 가시고, 저는 미국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를 믿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뭐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방향을 그리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아까 보니까 무슨 어디더라, 어디 신문사에 무슨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이렇게 써놨던데 쭉 읽어봤어요. 바쁜데 뭐 뻔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읽어봤는데, 뻔한 내용이긴 한데 도대체 무슨 논리로 중국이 이길 거라고 주장하는지를 읽어봤는데 그냥 기도 안 차더군요. 그냥 네. 저런 거를 기자라고 어떻게 뽑았는지 싶을 정도로 네. 한심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기사 공유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선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오늘 이제 급등한 테마주들은 다 대선주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의 지금 정책주부터 먼저 보죠. 이재명 정책주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 쭉 얘기한 게 뭐예요? 미국 얘기했죠. 미국이 중국을 이길 거라고. 그리고 지금 뭐 AI가 미국에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게 AI 관련주잖아요, 그죠? 그걸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지금 이재명 정책주를 얘기할 거라고. 이 연관이 있어서. 자, 보시면 자 차트를 불러보죠. 오늘 또 점상한가 간 게 이스트에이드거든요. 네. 이재명이 오늘 그 퓨리오사 AI를 방문을 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창투사가 더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거 2가지 있죠. 정책주 중에 좋은 거 있다고. 이재명 정책주 중에 좋은 거, 그나마 좋은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투사였어요. 네, 창투사였다고. 근데 그 중에 창투사가 일부 급등을 했는데 걔네들이 약간 꼬였어.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좀 이따 잠깐만. 일단은 그래서 AI에 뭐 100조를 투자하겠다. 뭐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네, 나중에 뭐 말이야 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정치인들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테이드 3연상 나왔습니다. 근데 차트가 다 여기에서 나와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얘도 점상은 아닌데 점상에 가까운 상한가죠. 네. DSC 인베스트먼트 이게 점상을 간 이유는 앞에서 급등했던 이유가 퓨리오사 AI가 메타에 인수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이게 스타트업 기업이잖아요. 퓨리오사 AI가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이 뭐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근데 요번에 점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낮에도 오늘 얘기 많이 했지만 앞에서 갔던 것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꺾이고 이제 후발주자가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슈는 살아 있잖아요. 왜? 민주당에서 이제 벤처캐피탈 모험 자본에 투자하는 거를 무슨 확대하겠다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그죠? 네. 그러면 이슈는 살아 있고 앞에 대장주는 많이 갔고, 그러면은 이제 후발주자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DSC 인베스트먼트가
올라가다가 약간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여기서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아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갔어요? 린드먼 아시아. 이게 상한가가 나오고 이게 후발주자잖아요. 근데 얘도 상한가 나와 보이니까 아 또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가요? 나우아이비. 네, 이런 게 급등했잖아요. 응? 지난주 목요일부터 거래 터지면서 이게 후발주자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DSC랑 TS는 꺾였어야 돼. 근데 이재명이 갑자기 피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창투사의 이 후발주자 순환매가 꼬였어요. 다시 꼬여버렸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순환매가 돌 거를 예상을 하고 캡스톤 파트너스를 금요일날, 그러니까 어제 사는 거나 다름없죠. 금요일날 사놨어요. 2,900원 전후에서. 원래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가든지 한 10에서 20% 이상 급등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이 물론 이재명이 뭐 우리 괴롭히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근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꼬였어. 아침에 8% 정도 올라가길래 누적 수익률 대충 한 10% 돼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아인 승질 나면서. 네, 꼬였어. 네. 이재명이 필요회사를 가진 필요회사를 가지 말았어야 돼. 네,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아침에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수익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이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건데,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네,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네, 이재명 때문에. 아까워라. 그죠? 네. 우리 팔아버렸어요. 팔고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얘기해 놓는 거예요, 지금. 창투사라고.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좀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러나 이득을 본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것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다 뭐 퓨리오사 AI 방문, 그죠? 네. 그거하고 뭐 AI 100조라고 투자한답니다. 그거 이슈 관로로 간 건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게 상한가 나옵니다. 근데 또 600원짜리야. 차트는 다 이래요. 거의 대부분 이래. 포바이포 점 나왔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UDM텍 상한가인데 800원짜리. 모스코 MC스 여기도 그래요. 다 이런 자리에서 급등하죠. 토마토 시스템 24%, 솔트룩스 이건 그나마 조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와이즈너 뭐야 이거. 다 이런 데서 급등해. 제가 이재명을 싫어해서 AI, 그러니까 이재명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재명을 뭐 안 좋아하고 싫어해서 이재명 테마주를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리지 말라고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거 알아서 조심하시라고. 로보로보 다 이런 데서 올라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엑스페릭스, 알체라 일단 오늘 17% 급등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올라가요. BI 매트릭스 이건 멋있다. 얘는 차트가 그나마 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얘는 그나마. 근데 얘는 인정합니다. 오브젠 모르겠어. 네. 한글과 컴퓨터 얘도 그냥 희망이 없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PI 얘는 신규 상장주인데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두 달 전에 14,000원이었는데 일주일 전에 7,000원이었어. 반토막 났다가 지금 얼떨결에 지금 올라오는 거라 지금. GNC 에너지 얘는 그나마 괜찮아. 얘는 신고가, 얘는 또 너무 많이 갔어. 신고가라서도 부담스럽고. 인스웨이브 시스템, 바이브 컴퍼니, 예, 다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솔트예요. 이거 차이나 아닙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름 꼭 차이나 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재명 인맥주예요. 예, 이거 인맥주.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인맥주. 요즘에 인맥주라고 또 거래가 아직 별로 없는데 이재명이랑 무슨 중앙대 동문인가 그렇대요. 네. 새롭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뭐 인맥주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힌트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사지 마세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 이재명이 이제 AI 뭐 수혜주로 급등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뭐냐? AI가 여러분들 테마주 쪽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테마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테마주일까요? 3. 한겨울을 이제 앞둔 가을에, 그죠? 늦가을에 단풍이 절정을 이루잖아요, 그죠? 네. 이제 곧, 지금은 예쁘지만 일주일 뒤에 비 한 번 오면은 사글이 떨어질, 낙엽으로 떨어질 그런 단풍처럼 보이실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시작하는 테마일까요? 아직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진행 중인 테마일까요? 3. 끝난 테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만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보실까요? 네. 끝난 테마 같다. 좋아요 눌러보세요. 지금 거의 좋아요를 안 눌러놓으셨거든요. 다행히 유튜브 쪽에. 눌러보시죠. 1, 2번은 모르겠고 이거 AI 끝난 테마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온다. 유튜브 쪽에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응? 소통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어. 실시간 댓글을 막아놔가지고 이 인간들이. 네. 이따가라도 좀 눌러놓으세요. 근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거 잘 보세요. 뭐냐면 미국의 바이든 때 많이 올라갔던 M7 종목들이 다 뭔 줄 아세요? AI 수혜주고서 AI 수혜주 아니에요? 애플 이것도 AI 기대감 때문에 많이 간 거잖아요. 바이든 대충 이렇게 봅시다. 바이든 때 이만큼 간 거예요. 뭘로 갔어요? AI 기대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AI 기대감 때문에. 근데 지금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꺾인 거라고 이거. 많이 가다 꺾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메타.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맞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AI 테마가 약간 끝나는 테마라니까. 이쪽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네. 약간 끝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미국 쪽의 AI의 큰 그 흐름은 엄청나게 AI 이슈로 뽑아 먹은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나고 지금은 개미들한테, 특히 서학 개미들 같은 이제 그런 개미들한테 다 물량 떠넘기고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테마라고. 끝난 테마예요, 여기. 물론 AI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한테 앞으로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도 믿어요. 오죽하면 제 애들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생 고등학생인데 AI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 쪽으로 취직을 시키려고 제가 머리를 저도 생각 많이 한다고요. 애들한테도 주의를 많이 주고 감정적으로 아무거나 직장 잡으면 안 된다. 미래 설계를 잘해야 된다. 왜? AI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테마 쪽에서는요, 이쪽 주식시장에서 빼먹은 거예요. 이 M7 종목들이 솔직히 21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사실. 근데 미국의 M7 종목들만 많이 올라가서 말 그대로 M7, 매그니피센트, 황홀하다는 뜻의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 아니에요? 얘네들만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이거죠. AI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22년부터 22, 23, 24, 25 한 3년 이상을 4년 정도를 울고 먹은 게 AI 테마거든. 그러면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야. 그죠? 미국의 대통령도 바뀌었고요. 근데 물론 이재명 씨가 우리나라 뭐 AI 육성시키겠다. 그거는 맞아요. 그 사람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고 보수 쪽에서 후보가 나와도 우리나라 AI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그건 맞긴 맞는데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다 울거먹은 테마라고. 아까 종목 중에 솔트룩스라고 있었죠. 이거 주가를 보시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언제 갔어요? 22년 말부터 23년 초에 급등했었죠. 이게 그때 그걸로 간 거예요. AI로.
그러니까 이미 AI 테마주는 2년 전, 심한 건 3년 전부터 해먹었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여기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긴 하는데 차트가 다 저 밑에 있는 거라.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고. 이런 거 아까 솔트룩스 이런 거. 방금 봤죠. 네. 이런 데서 급등하는 이런 데서. 네? 처진 데서 이런 데서 급등하는 거라. 그러니까 차트를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올라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다 얘네들이 뭐냐, 이재명 테마주로 움직이는 얘네들이 뭐냐면 역배열이라고. 역배열. 그러니까 정배열 상태에서 올라가도 힘들어요. 시장에 돈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옛날보다 주식을 덜해서 많이 안 하고, 옛날보다는 시장에 돈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정배열 상태에서 신고가 날게 지금 임박해 있는 이런 종목도 돈이 별로 없으면 올라가는 게 힘든데,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역별 종목들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를 다 하나하나씩 다 깨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여기를 힘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올라갈 때 이런 매물대 다 걸려요, 안 걸려요? 다 걸려요. 근데 이재명 지금 테마주로 올라가는 것들, 여태까지 쭉 얘기했던 거, 뭐 엔터, 무슨 어제 금요일에는 무슨 만화, 웹툰이죠. 음원, 그런 애들,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다 저항이거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미스터 블루? 제가 이거 부도 차트라고 막 내가 놀리잖아요. 이 매물대를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하면서 갈 건데? 네? 안 그래요? 응? 플루토스 뭐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이 매물대를. 떨어질 때 매물대가 없을 것 같아요? 에코바이오, 이 도대체 이 많은 매물대들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올라갈 거냐고. 그때마다 이재명 씨가 차트 보면서 제가 뭐 여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러면 갈 것 같아요? 오히려 의심받지. 어?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 눈치가 빨라서 들어가서 수익 나셨다, 제발 좀 수익 좀 챙기시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지수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제발 수익 좀 나면 챙기면서 가세요. 뭐 2배, 3배, 4배, 5배 이런 생각 좀 그만하시고. 아셨죠? 네. 포퓰리즘 정책이나 사회주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초반에는 기대감도 크고요. 처음에 돈을 왕창 푸니까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어느 순간 한순간 무너지는 게 그 포퓰리즘 정책이나 사회주의 정책이거든. 국가에서 다 해주겠다 이러면서. 네? 주식도 그럴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확 갈 수는 있어. 나중에 후유증이 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폭삭 내려앉는 경우가 많아. 그런 얘기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재명 테마주를 하세요. 저도 한다니까. 아까 캡스톤 파트너스 우리 방에서 하루 만에 10%씩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 이재명 정책주예요. 우리도 한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라니까. 근데 제발 챙기면서 하시라고. 이쪽 AI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저는 여러분들 편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물리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제가 저녁 방송할 때 특정 대선 후보 중에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막 얘기한 사람들 있죠. 누구? 오세훈. 저희 오세훈 씨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랬어요. 와, 변호사인데 사법고시 통과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변호사인데 인물도 좋아. 네. 딸이 3명인데 딸만 셋인데 따님들도 다 미인이고 사모님이 미인이시더라고. 네. 서울시장도 여러 번 하고, 그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상하게 기회주의자 같더라고, 최근에. 이제 오세훈을 막 욕했잖아요. 왜 욕했는 줄 아세요? 들어가지 말라고. 평상시에 조기 대선이나 이런 판이 열리면 저희 방에서는 항상 오세훈 관련주 한 종목씩은 늘 공략을 했는데 올해는 아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상해서. 아니나 다를까 대선 불출마했죠. 과정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했을 때
그건 잘못된 거다. 나는 탄핵에 찬성한다. 그랬다가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또 갑자기 탄핵이 돼버리니까 대선 출마한다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을 발표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면서 불출마 선언. 그 자기 지지자들한테 쩌마한가를 선물로 주고 본인은 도망갔어요. 한심한 거라 이게. 이럴 것 같았거든 느낌이. 제가 뭐 점쟁이 아니라서 이제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뭐 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이 쏴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거래 많죠. 이게 3단 뛰기거든요. 3단 뛰기. 뭔 소리냐? 처음에 이만큼 급등을 했고 두 번째도 이만큼 급등했고 세 번째도 이만큼 급등을 했죠. 특히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상승 파동의 길이도 거의 똑같습니다. 어쨌든 1, 2, 3 그죠? 그러면 거래가 첫 번째에서 이만큼이 나왔고 두 번째에서 이만큼 나왔고 세 번째에서 이만큼이 나왔죠. 네. 이게 반대로 돼야 정상입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반대로 돼야지 정상이라고.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고요. 거래량은 얘가 일로 오고 그죠? 네. 얘는 그대로 있고 세 번째 게 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거래가 많고 그 다음에 좀 줄고 그 다음에 더 줄고 이런 식으로. 근데 거꾸로 세 번째에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세 번째에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아 이상하다 이거. 튀는 거죠 뭐. 근데 얘기 드렸잖아요. 선거 대통령 선거 안 나올 만한 사람들 먼저 튀는 거 아니냐고. 이거하고 안철수 테마주 써니전자 이것도 그렇고. 아니 최근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차트도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안철수 쪽에 뭐 특별하게 호재가 없었잖아요. 안내도 마찬가지고. 가길래 뭐냐 이거랬잖아요. 이거. 튀는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세력들. 그 다음에 영원한 배신자 유승민. 이 양반도 엄청 헛소리하면서 때려치더만요. 대신정보통신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5% 급락 출발했죠. 근데 또 웃긴 건 장중에 또 14%까지 올라왔었어. 이거는 누가 그냥 시세를 조종할 만한 사람들 중에 물린 누군가가 자기 집 빠져나가려고 올린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오늘 같은 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올 일이 없거든 절대. 근데 거래가 나올 수 없는 거래가 나오면서 한번 들었거든요. 또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됩니다. 대신정보통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명 이제 유력 대선 후보들을 잠룡이라고 하는데 잠룡. 잠재적인 뭐 용이다, 뭐 대권후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는 잠룡이 아니라 잠룡이죠, 잠. 잠룡들 지금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기 대선 관련주들이 이제 기회이면서 조심하라고 항상 방송 때 얘기해드린 이유가 이래서요. 제가 걱정이 돼서 막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좀 들으세요. 들으시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동연 씨 관련주들 들고 있는 분들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이재명 씨가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선거법 2심에서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분위기는 주식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재명 씨 얼굴빛도 그렇고 이재명 주위의 정치인들 보면은 유죄 나올 걸 자기들도 유죄 나올 줄 알고 막 되게 긴장했잖아요. 그죠? 근데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분들 다 한칼 맞았는데 김동연 관련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리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동연 관련주 지금은. 왜냐면 김동연 씨가 요즘에 이재명 씨 적극적으로 공격 안 합니다. 김동연이. 이 사람 생활력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네. 가난한, 본인만 얘기를 얘기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모든 역대 정권에서 주요 요직을 맡은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맞죠? 역대 이제 보수 정권이건 좌파 정권이건 어느 정권에서건 요직을 다 맡았다고. 그거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내가 불편해서. 근데 정말 일을 잘해서 이렇게 되신 분도 있지만 일만 잘했겠어요? 우리 솔직히
직장에 보면은 정치적인 인간들이 있잖아. 일을 잘해요. 근데 아주 그냥 뱀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분이 뱀은 아니겠지만, 그죠? 네. 그렇다라고 믿어요. 근데 아무튼 믿어야죠.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재명 욕을 안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우원식 관련주하고 김동연 관련주가 많이 가려면, 다시 올라가려면 이재명 씨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서 또 낙선을 하거나, 요번에 만약에 떨어지면 2번 연속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재기가 어렵다라고 봐야지. 그래도 재기하면 이거 진짜 이거 대단한 인물이고. 근데 이재명 씨가 무슨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게 힘든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죠, 또 무슨 일이 생길지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이 선거 전에 죽을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네. 그런 일 아니면은 얘네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낮아요. 맞다고. 차라리 막 김동연 씨가 그냥 내 이재명 가만 안 두겠어 막 그러면서 이제 제2의 이제 한동훈처럼, 그죠? 네. 그렇게 배신자의 길을 가면 갈 수도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이준석 보세요. 이준석 관련주는 오늘 올랐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걔는 독립부대거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하면서 보수를 괴롭히는, 보수도 아닌데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준석 관련주는 빠지질 않아요. 오히려 올라갔거든. 왜냐면 유승민 뭐 누구야 저기 오세훈 거기서 이제 떨어진 표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런 논리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거기는 안 빠진다. 또 당을 또 새로 만들어서 나가 있잖아요. 보수 쪽에서 받아줄 일도 없고. 네.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한동훈은 당이 없거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오늘 뭐 시간이 뭐 길진 않, 남은 시간이 길진 않으니까, 그래서 김동연 관련주나 우원식 관련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면은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주 몰리신 분들은 그걸 물타기를 계속 하시면 안 돼. 네. 어차피 조기 대선 관련주들 많이 가니까 그 중에서 수익 날 만한 거를 사서 거기서 수익 낸 걸로 걔를 잘라버리는 게 맞는 거지. 왜 자꾸 더 사시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비중 한 10% 20% 사놨는데 김동연 관련주 물렸어요. 힘들어요. 우원식 관련주 사놨는데 힘들어. 대신정보통신이나 안철수 관련주 샀는데 물렸어요. 힘들어요. 근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불확실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더 산다고요? 그럼 더 힘들어지시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 길을 가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털어버려야지. 손절하기 힘들면 다른 종목 거기에 늘 돈을 물타기 할 돈을 다른 데 넣어가지고 수익 내서 빠져나오시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 총리 이제 관련주 중에 오늘 시공테크랑 이런 거 막 움직였잖아요. 그 얘기는 낮에 해놨으니까 오늘 낮에 공개 방송했는데 제가 유튜브 일부러 안 열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방송해 드리려고 유튜브 낮에 공개 방송할 때는 낮에도 유튜브 방송하는데 오늘 이제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귀찮았다기보다 그냥 하기 싫었어요. 그냥 여기 사이트에서만 방송하는 걸 했는데 사이트에 녹화 방송 남겨져 있으니까 오전이랑 오후 방송 무료 방송이거든요. 그거 거기에 이제 상세한 얘기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한덕수 총리 관련주들은 거기 얘기 많이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TV나 밥TV 들어가면 녹화 방송 다 있어요. 네, 보시고요. 그 한덕수 총리 관련주로 지금 동양철관이 이런 게 움직이거든요. 시간에서 시간에서 이 철관, 즉 가스관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예요? 자꾸 여기저기 우리나라에 땅꺼짐이 자꾸 발생하죠. 땅꺼짐.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있어요. 토목과 토목 쪽에, 그리고 수도관 쪽에나 뭐 문제 생기면 또 가는 또 종목들이 있는데, 저번에 원래 싱크홀 관련주들이 갔었어야 되는데 강동구에 싱크홀 큰 거 하나 발생했을 때 사망자도 나왔지 않습니까?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던 이유는 산불이 그죠? 많이 너무 세게 나서 못 갔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영향들이 좀 있었는데 이 시간에서 보니까 시간에서 LNG 관련주들이 가거든요. 낮에도 갔어요. 예를 들어 동양철관 15% 급등했죠. 한덕수 총리가 하루 이틀 새에 알래스카 LNG 관련해 가지고 한미 간에 화상회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낮에도 갔어요.
근데 이게 알래스카 LNG가 이게 원래는 윤 대통령 복귀하면 윤 대통령 수혜주로 예상이 됐는데 탄핵됐지 않습니까? 복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끝나나 보다 그랬는데 끝난 게 아니라 한덕수 쪽으로 가야지. 왜?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하고 직접 통화하고 나서부터 한덕수 총리 붙어가고 이게 안 내려오네. 또 이런 걸 보면은 잠깐만 이거 한덕수 이분 대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이스틸 장중에 9%, 그죠? 네. 시간에서는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잔량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내일 추가 급등이 엄청 예상이 되죠. 다만 내일 급등하면 바로 매물대에 걸리기 때문에 상한가 간다는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가스관 관련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게 북러 가스관 테마주거든요. 전통이 있는 테마주예요. AI 테마주, 저한테 누가 만약에 AI 테마주하고 가스관 테마주 둘 중에 하나만 하고 하면 저는 저기 가스관 테마주 합니다. 가스관 테마주 한다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면 이게 맞거든. 얘네들은 바닥을 다 다졌어요. 다졌어. 대동스틸이죠. 시간에 7%, 장중엔 2%, 시간에 7%. 이게 순환배가 돈다는 거. 이거 말고도 뭐 신스틸도 있고 화성밸브도 있고 시간에서 다 움직이고 신스틸은 장중에 2%, 시간에서는 3%, 화성밸브 장중에 1%, 시간에서 3%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적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하고 대장 조카라고 있는 게 아까 누구였죠? 동양철관, 하이스틸, 대동스틸. 원래 얘네들이 옛날에도 셌었어요. 그 뒤에 얘네들이 이제 가다가 이제 힘이 붙이면 뒤에서 후발주자들 많이 올라올 겁니다. 우리나라 철강사들 있죠. 철강 또는 철관, 이런 회사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장되어 있는 철강 회사들, 철관 회사들하고 상장된 지 30년, 40년 이상 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AI 관련주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수익성이. 그리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기업이랑 비슷해요. 앞으로 막 이런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기술력이 있고, 그죠? 근데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재산은 하나도 없어. 다 활부 인생이야. 다 활부. 자동차도 활부, 사무실 임대도 활부, 직원들 월급도 다 빚내갖고 줘. 근데 철강이나 철근 이쪽은, 철관, 철강 이쪽은 아니 뭐 저기 뭐 별거 있어요? 저 AI도 아닌데. 근데 그 일대 땅이 다 그 회사 땅이에요. 예를 들면 본사 빌딩이 본사 뭐 5층 6층만 쓰는데 20층짜리 빌딩인데 그게 다 자기네 거야. 이해 가세요? 대부분 포스코나 이런데 오랜 대리점을 하고 있는 철강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가 더 안정적이지. 그러니까 AI 좋아하시면 AI 쪽으로 가세요. 근데 둘 중에 뭐 할래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이쪽 합니다. 가스관 쪽 합니다. 회사가 더 오래됐고요.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보시면은 상장된 지 오래된 회사 되게 많습니다. 근데 상장은 언제예요?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상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뭐 하여튼 공장 땅값이 또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잖아요. 그러면 자산 재평가를 매년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오랜만에 자산 재평가 했더니 땅값 올라가지고 막 갑자기 막 자산 규모가 커지는 그런 기업도 많아요. 어디에? 철강 회사들 중에. 참고하시라고. 더 재밌는 거는 이게 한덕수 총리 정책주로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런 거 같잖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할지 안 할지도 관심이고, 그럼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린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선주는 기회입니다. 이거 부패거든요. 그러니까 부패 들어갔는데 거기서 저 다이어트 중에 아예 뭔 소리야. 오늘은 먹어야 돼. 네. 다이어트는 중요하죠. 그죠? 요요 걸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지. 그죠? 뭐 싸구려 뭐 10,000원짜리 부페도 아니고 그죠? 10만원짜리 뭐 20만원짜리 부페인데 이걸 왜 안 먹어? 먹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대선주 안 해요. 지금은 하세요. 왜? 먹을 게 없잖아. 네? 미중 무역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시끄럽죠. 대통령 지금 탄핵됐죠. 대통령 누가 될지 몰라가지고 서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뭐 먹을 건데 지금 먹을 게 없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먹어? 먹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데 또 편식한다고 또 네? 골고루 드셔야지. 조금 먹고 딴 거 먹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대화도 좀 많이 하면서 즐기면서 식사를 해야죠. 즐겁게. 그런데 군데군데에 뭐가 있어요? 네. 암을 일으키는 아주 안 좋은 게 섞여 있는 거라. 제가 오늘 그거 걸러드린 거예요. AI 관련주 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또 이재명이 AI에 1,000조를 푼대. 100조라 그랬죠? 100조를 푼대. 와 많이 가겠다.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은데 한 2, 3년 가져가면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2, 3년 가져가면 지금 1,000원, 1,500원인데 2만원, 뭐 2만원 가겠네. 꿈 깨세요. 꿈 깨시라고. 네, 꿈 깨시라고. 처음 방문한 거기 정책 거기서 100조 얘기했으면 그 다음 방문하는 데는 한 150조 부르겠네. 그 다음에 한 200조 부르고 네. 아주 그냥 돈을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 그럴 텐데 참고하시라고요. 네. 기회는 맞지만 잘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되면은 8년 전에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그걸로 이제 개미들 들어갔다가 이제 망한 거 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내일 좀 해드리는 걸로 제가 스케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혼자 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지금 혼자 하시면 안 돼.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대선주 하다가 이거 좀 잘못됐는데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종목 갖고 들어오세요. 처음에 들어올 때 갖고 있는 종목들 진단 싹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갖고 들어오세요. 처음에 가입하시면 들어올 때 다 해드려요. 그래야지 그거를 뭐 더 사든지 팔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손절 안 시켜요. 바가무사 하는 거예요. 바가무사. 회원이 좋은 걸 들고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우리 방에 들고 있는 거랑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아니면 정말 이거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는 그냥 살려야지. 네. 그리고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걔는 회원이랑 얘기를 좀 해요. 어떻게 할 거냐. 네. 최대한 손해가 너무 크면 너무 큰데 반등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손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나오게끔 도와드리니까 네. 종목 한 움큼 들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자꾸 차에 필 시간 미룰수록 종목도 자꾸 올라오잖아요. 대통령 탄핵된 지 벌써 10일 지났어요. 종목 많이 올라왔죠? 이재명 정책주 계속 올라오죠? 그럼 보수 쪽에도 이제 대선 후보가 정리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되고 정리가 되면 저쪽도 움직인다고. 부패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응? 한식 부패, 양식 부패 다 있어 지금. 네. 응? 아셨죠? 그러니까 종목도 물려 있다고 올라오면 들어올게요. 그럼 다 끝나고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다 끝나고 들어와서 뭐 하시려고? 그렇죠, 그죠? 아무튼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시고요. 오늘 밤 비가 좀 오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제가 방송 끝날 때 말씀드리지만 제 뒤에 김 실장님도 대선주 브리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